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2025년 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봄 시즌이 되면 플라이 낚시 자칭 고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 행동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플라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과 초보자분들의 조금 다른 점은 관리면에 있습니다. 심적인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플라이 라인의 관리라던가 리더 체크, 그리고 낚싯대 체크,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세요. 하지만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거의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물가로 바로 뛰어들어야 바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급한 마음이 조금 많아지겠죠. 2025년 플라이 낚시 시즌에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고수분들은 다 이 행동을 마쳤을 거예요.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라인 드레싱과 리더 체크가 있습니다. 겨울은 12월, 1월, 2월, 길게는 3월달까지 가죠. 이 시간 동안 라인이 릴에 감겨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아무래도 자주 꺼내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 이 릴에 감겨 있는 동안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아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실 텐데요. 바로 코일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코일링이라는 게 뭐냐면 장시간 같은 형태로 말려 있을 경우에 그 형태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 릴을 체크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해서 라인을 풀고 딱 보니까 라인이 다 구불구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캐스팅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낚시 고수분들, 특히나 조금 낚시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시기 전에 전날 밤이라던가 릴에서 줄을 풀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조금 담가놔서 조금 연하게 만들다던가, 그리고 라인에다가 이 드레싱이라는 것을 발라서 보다 캐스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이 관리 하나가 어떤 것을 발생하냐면 이 낚시에서 중요한 물고기를 잡았을 때 터지고 안 터지고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물고기를 잡았다 생각하는 순간에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나 플라이 라인은 그렇게 막 마모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리더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닿고 난 다음에 보관 상태에 따라서 습도, 자외선, 열, 이런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란 뭐냐면 한마디로 마모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 크랙이라고 하죠. 이 크랙이 발생하면 일정한 장력의 힘을 받지 못하고 무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 터지고 말아요. 터진다는 거는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항상 체크를 잘 해주셔야 좋아요. 근데 리더가 사실 이게 가격이 2, 3천 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깝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합니다. 이거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쓰지 이러다가 한두 번 곤혹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낚시 가기 전에 이 리더 체크는 항상 하는데, 이 리더가 마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육안으로 봐서는 몰라요. 하지만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나일론 낚싯줄을 이제 새 거는 매끈매끈합니다. 만져보면 줄을 이렇게 당겨보면 매끈매끈한데, 이 마모가 되거나 크랙이 간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거칠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리더를 한번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리더 교환 어렵지 않죠. 보통 이제 라인하고 직결로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풍선 매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지 않죠? 이런 리더 체크 하나가 인생 물고기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플라이 라인에다가 이제 드레싱을 하는 단계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 기간이 뭐 5, 6년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한 7년 정도 사용하니까 어느 크랙이 발생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을 발라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드레싱은 이제 플라이 낚시 가게에서 팔고 있고요.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한 통 사면 저는 한 10년 썼어요. 10년 써가지고 최근에 하나 주문했는데 한 10년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라인을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 정도지, 라인을 자주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금방금방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갔다 돌아와서 항상 뭐 이물질 같은 거 닦아주고 그 다음에 드레싱 같은 거 발라놓고 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플라이가 어, 물 위에 머무를 수 있고요. 또 캐스팅도 훨씬 수월하게 잘 됩니다. 캐스팅이 잘 하시는 분들이 뭐 낚싯대가 물론 좋기도 하고 뭐 본인의 실력도 있긴 하지만, 이 캐스팅 라인의 부력제가 아니라 드레싱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기도 해요. 저는 그거를 경험한 바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떠한 분은 이제 가서 현장에서 점심 먹고 나서 또 드레싱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낚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되고, 또 이렇게 닦는 동안에 마음적으로 뭐 급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가라앉히면서 마음의 여유 또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드레싱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 리더 이제 체크하실 때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이제 과연 내가 어떤 리더를 사용을 해야 될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더의 표준은 보통 이제 9x가 아니라 9피트에 4x. 저는 이것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x에다가 이제 앞에 티펫을 한 5피트나 4피트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보다 이제 가장 가성비 좋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마 9피트가 가장 캐스팅이 적합하게 잘 되실 거고, 이제 그 한 1년 정도 지나시면 한 12피트,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 티펫을 늘려 나가면서 캐스팅을 연마하시면은 보다 좋은 보다 좋은 건 아니고 보다 긴 리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왜 티펫을 길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펫을 길게 쓰는 이유는 물에 오래 떠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라이플라이가 뭐 웨트나 ним프에서는 뭐 9피트 정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드라이플라이에서는 이 리더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곡 같은 데 가시면은 계곡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이 흘러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물살 위에다가 플라이 훅을 띄우게 되면 길이가 짧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드랙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드랙이 대체 뭐야? 한마디로 이제 덜컥거리는 거죠, 덜컥. 플라이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끼가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곤충이 이제 물 위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알을 낳고서 이제 물살이 휩쓸려서 떠내려갈 때 그 자연스러움을 연출해 주는 게 이제 내추럴 드리프트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미끼들이 리더에 매달고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조금 인위적으로 움직임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고기의 눈에는 과연 그렇겠죠. 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더 선호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리더라는 것을 길게 씀으로써 물 위에 오랜 시간 동안 남겨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롱 리더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롱 리더는 이제 15피트 이상을 롱 리더의 기준으로 보는데, 뭐 이거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뭐 13피트를 롱 리더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14도 그렇고. 하지만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롱 리더는 15피트 정도를, 그러니까 시판되고 있으니 저는 롱 리더의 기준을 15피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피트를 기준으로서 이제 뭐 6X, 7X, 5X 이런 종류가 이제 롱 리더. 근데 롱 리더는 이제 어, 플라이 로드에 따라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로드가 있고 또 불가능하게 하는 로드가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15피트를 날리겠다고 사용하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또 뭐 개인의 실력차에 따라서 뭐 어떤 로드를 사용해도 15피트는 무난하게 턴오버 시킬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길면 길수록 무리에 오래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긴 리더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무래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시부야 나오토라는 이제 플라이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뭐 20피트를 넘게끔 뭐 티펫을 연결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티펫을 길게 씀으로써 물고기가 미끼를 발견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고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리더와 이제 라인의 체결이 풍선 매듭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 저도 처음에는 이 직결로 하지 않고 풍선 매듭을 통해서 하는 줄만 알았는데, 물론 풍선 매듭이 라인을 잘라먹지 않고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를 통과하거나 물 위에 이제 미끼가, 플라이라고 할게요. 플라이가 어, 던져졌을 때 약간 좀 물이 튀기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액션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선 매듭도 물론 좋을 때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이제 가이드 팁에서 플라이 라인을 뽑을 때 걸리지 않고 잘 뽑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철 이제 플라이 낚시 이제 시즌이 이제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눈도 이제 녹아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굉장히 수량도 풍부해질 거고요. 지금 뭐 동남천이나 뭐 기어천 가시면은 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의 강수는 눈으로 오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는 이상은 하천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눈이 녹으면서 하천에 물이 많아질 거고요. 제가 봤을 땐 4월쯤이면 완전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왔고 그런 눈이 이제 녹으면서 하천에 유입되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대물들도 움직이고 또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때에 맞춰서 라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딱 내가 정확하게 다음 주 토요일 뭐 내일 날씨가 너무 좋은데 떠나야 돼. 그럼 바로 이제 꺼내서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뭔가가 문제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철 즐거운 조행 되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고수들만 하는 특별한 행동, 뭐 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면 좋은 행동, 리더 관리, 라인 체크 중요합니다. 이상 플라이 플래넷이었습니다.